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코스닥이 고점에서 8%대 조정을 받고 660선에서 어제 저점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완벽한 반등, 어떤 조정장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데요. 하지만 5월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6월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랠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면 외국인이 한 차례 또 변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차례 급락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정반대의 두 시나리오를 손에 넣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 의장이 어제 버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버블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까지 FOMC 회의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버블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금요일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꾸준히 좀 급락을 한다면은 주말에 이 마음이 상당히 좀 무거울 텐데요. 다행입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도 주 중반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진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좀 급락세가 진정되거나 혹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한숨 돌릴 만한 구간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챙겨보시죠. 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려놨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보합권 내에서 하락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0.08%의 상승입니다. 상승이라기보다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요. 앞서서 꾸준히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이런 하락 흐름이 멈추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2090선 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2092.81포인트 지나갑니다. 분봉도 보시죠. 오늘 장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2090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잠시 좀 이탈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2085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좀 밀렸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반등이 나타나면서 9시 20분 구간에 2093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 장중 고점 부근에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5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 800억 원 정도 팝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어제 이어서 꾸준히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포지션 큰 변동성 없이 어느 정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로 장 초반부터 다소 굳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지수가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업종별로도 상승과 하락이 거의 반반 정도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탄력 좋은 쪽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종이목재가 가장 흐름 좋습니다. 1.84%의 상승인데요. 이 동일 재질을 비롯해서 이 중소형 이 종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이 자산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쪽은 1.7% 정도의 상승입니다. 오늘 기계 업종의 상승을 이끄는 건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STX 그룹주들인데요. STX 엔진과 STX 중공업이 오늘까지 2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면서 업종 지수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의료정밀과 음식료품, 섬유의복 나란히 1%대 상승인데요. 섬유의복 쪽은 CJ제일제당 호실적 영향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오늘 대상도 좋고요. 전반적인 음식료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섬유의복은 제일모직 어제 10% 급락했는데요. 반등 나타나면서 업종 지수도 상승권입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보시죠. 오늘 증권업종이 다시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선 2거래일 전입니다. 8%대 급락 흐름을 나타냈었죠.
어제는 기술적 반등 나오더니 오늘은 다시금 밀려납니다. 채권 금리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증권 업종인데요. 현재 업종 지수가 0.5%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현재 약세 흐름이 다소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증권 외에도요, 통신이나 은행, 금융, 전기가스 쪽 오늘장 부진하게 흐름 나타납니다. 하지만 낙폭은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키워드 국제 유가로 좀 잡아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가운데 오늘 화학주들 흐름이 좀 부진한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에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3.3%나 WTI가 밀려나면서 다시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바닥을 다졌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40달러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시 공급 과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유주 3인방은 일제히 약세권입니다. SK이노베이션, SO일, GS 나란히 1에서 3% 정도의 하락 흐름 띄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항공주들은 다시금 상승 재개합니다. 현재는 2%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대한항공이 흐름 가장 양호합니다. 2.7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의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스튜디오에서 레포트 내용 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한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사실 지난 2월 이전까지는 정말 그 증권가에서 커버를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큰 이슈가 나와도 특별한 증권사의 커버가 없었고 목표 주가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랬지만 2월에 바로 셀트리온이 유럽으로 수출이 램시마가 되게 되면서 증권가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4월부터 비로소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이 제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유진투자증권인데요.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 8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램시마의 질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허셉틴과 리툭산의 매출도 역시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폭 예상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종업체 평균 PR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그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순이익 증가율, 성장률을 한눈에 지금 볼 수 있게 표로 그려놓고 있는데요. 램시마는 지난해 일본을 필두로 올해 2월부터 유럽 주요국 판매가 시작됐고 최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도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FDA 승인은 올해 3분기 안에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 약품 시장인 미국은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난해 약가 지출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13%로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공적 보험은 바이오 시밀러 처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올해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연평균 30%, 46%,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해외 동종업체 평균 PR 30.8배를 적용해서 11만 8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바로 4월 29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램시마 브라질 판매 허가 획득이라는 제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램시마가 브라질에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을 갖고 있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정부도 역시 이런 의료비와 관련한 재정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브라질 위생 감시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레미케이드와 동일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약 7,200억 원 수준의 TNF 알파 치료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의약품 지출 비용 중 항체 의약품 비중이 32%에 육박하는데 이런 브라질도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대체에 대한 의지가 높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삼성증권입니다. 좀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4월 15일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JNJ 레미케이드 특허 방어에 자신감 피력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월 중순 당시에 존슨앤존슨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안에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에 의한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원 약품이죠. 레미케이드 매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레미케이드 특허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건데요. 삼성증권은 글로벌 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램시마가 조기 출시할 수 없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누리고 있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조기 출시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 주가가 이미 미국 조기 출시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긍정적인 뉴스만 반영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고 또 역시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3분기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현재 주가 과열권에 진입해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는 주가와 비슷한 수준인 8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새롭게 나온 11만 8천원까지 주가를 새롭게 쓸 수 있을지 앞으로 지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어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시장 분위기 반등세 2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670선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탄력은 0.85%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67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홍색 라인 지금 현재 걸터져 있는데 2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입니다. 장 초반부터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시가 갭상승으로 좀 출발되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봉 상황을 확인해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의 흐름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오늘장 680선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수급,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도 조금 더 양호합니다. 왜냐면요, 기관이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팔던 기관이 현재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매수 폭이 73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 삽니다. 그런데 개인 좀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는 한 110억 원 정도까지도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 현재는 약간의 매수 규모 줄고 있고요. 외국인 쪽 보시면 외국인은 팔고 있기는 한데 이 매도 규모가 서서히 줄어드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우위 확대해가는 모습 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 축소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축소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스나, 제우스, 원익, IPS와 같은 종목들이 10%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IT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평택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기공식을 가지고 첫 삽을 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몰리는 거죠. 오늘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양호합니다. 이 DMS가 현재 6% 정도의 상승이고요. 탑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대표적이죠. 비아트론도 오늘장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3에서 6%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관심이 좀 집중됐던 종목이 DMS입니다.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공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 삼성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1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건데요. 최근 매출액의 한 18% 규모, 꽤나 사이즈가 큰 이 수주를 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5,000원권 회복하면서 장중에 51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그동안에는 IT주들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근 조정 장세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공개를 해놓은 이 썬데이토즈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위메이드도 실적 발표를 이미 끝마쳤거든요. 대체로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오늘 데브 시스터즈나 NHN 엔터테인먼트 등의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중에 나오는 공식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현재 썬데이토즈 6%대 상승이고요. 파티게임즈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6%대 상승, 웹젠과 NC소프트도 흐름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내추럴랜드부터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한가 흐름 나타내면서 이 만원권으로 좀 내려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가 거의 되지가 않고 있고요. 4만 주 현재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량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잔량만 560만 주 하한가 잔량이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다시금 좀 짚어보면은 9만 원 선까지 갔던 종목이 4월 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장에 만원권까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피해주로 분류됐던 홈쇼핑주들 매기는 다소 이 투자자들의 화는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관련된 뉴스들 지금 현재 주주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들 어떤 내용 나오는지는 좀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